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창룡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다투어 북한을 탈출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내 외국인들의 탈출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88명의 러시아 외교관과 행정기술인력 및 가족들을 태운 특별 열차가 주 북한 마지아고라 러시아 대사가 환송하는 가운데 평양을 출발하여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였습니다. 북한의 최대 우호국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의 대규모 공간을 운영하는 러시아도 이제 더 이상 외교관 가족과 자녀들은 물론 지원 인력 등 많은 자국민을 평양에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 중 84명이 러시아 시민이고 4명은 인도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인도인들에는 주 평양 인도 대사인 고르츠베 대사와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르츠베 대사는 7월 8일과 11일 트위터에 북한의 지방 풍경을 사진 몇 장 올려놓았는데 아마도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공간을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7월 23일에는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 및 직원들이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평양을 떠나 육로로를 통해 중국 단동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같은 날 평양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도 아예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직원이 단동을 통해 철수하였습니다. 북한 내 중국인들도 최근 대거 철수하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떠난 외교관과 가족들은 북한이 중국에서의 코로나19 발병에 대하여 국경을 봉쇄한 직후인 지난해 3월 평양에 주재하던 외교관과 가족 80명이 고려 항공편으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출국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3월 평양을 떠나면서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는 북한 내 공간을 잠정 폐쇄하였으며 주 평양 인력을 감축한 러시아와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등 20여 개 나라들의 외교관들이 출국 행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북한에는 총 26개국이 대사관이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 북한에는 공간을 운영 중인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외에 쿠바, 이집트, 베트남, 시리아 등 북한과 가까운 10여 개국 뿐입니다. 그러면 외국 공간들이 서둘러 북한을 탈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된 이유는 극심한 생필품 부족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시에 식량 부족을 시인한 바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로 장마당 등에서 생필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공관이 국경이나 항공, 해운편을 통한 물자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징후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극도로 열악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행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와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평양에 머물러 있어도 엄격한 방역 조치로 인해 북한 관료나 주민들에 대한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상 외교관들이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북한 탈출 러시를 김정은 체제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현 북한의 상황을 김정은 체제의 위기론과 연계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첫째는 현재 북한의 식량난과 극심한 경제난이 매우 인위적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습니다. 김정은은 마음만 먹으면 핵 협상에 나서면서 얼마든지 국면을 전환할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 이후 자력갱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위기상황 탈출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상과 문화의 순결성과 일심단결을 강조하며 비사회주의 및 반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에 몰두하는 등 당 간부들로부터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을 철저한 김일성주의화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상혁명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는 김정은 통치의 누수 현상이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차 당대회 시 개정한 당규약에 노동당 총비서 대리인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하였으나 아직 제1비서를 선출하지 않고 있고 김정은은 여전히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 대회 이후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자신을 빼곤 최고위직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들을 자신의 지시 이행 태만을 이유로 수개월 만에 해임하고 최고위직 군인들의 별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행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능가하는 권력 행사로 보여집니다. 셋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아직 커다란 동요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는 데 있습니다. 각종 선전선동과 노력 동원에 내몰리면서도 강력한 통제가 작동하여 아직까지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간부들에게는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희생적인 정신을 강요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이민위천, 사람을 하늘과 같이 여겨라 하는 말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내세우는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결국 김정은은 인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들을 주체 사상에 충성하고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떠받드는 인간으로 개조하여 장기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위기론을 과장하여 잘못된 정책을 펴게하거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남북 협력을 쉽게 거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었다고 하여 성급하게 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우리 입지만 약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대북정책 관련 냉철한 인내와 성찰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